자, 반갑습니다. 배우 이순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드라마 아닙니다.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게 다가와 주십시오. 오늘은 글쎄요, 여러분과 함께 집에 대해서, 삶의 터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한창 정열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젊은 친구들까지 모두에게 조금은 무거울 수도 하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마치 제가 지난날에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긴 대화처럼 말이죠. 제게는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 내일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집을 고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준비도 못한 채 마치 인생의 시험장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때로는 커다란 그림자처럼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스쳐 지나가곤 하죠. 저는 여태까지 정말 많은 집을 지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피난 가던 그 좁다란 임시 거처도 기억나고, 배우가 되고 난 후 처음으로 마련한 방 한 칸에 불과했지만 모든 꿈이 넘치던 다락방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울고 웃던 좀 더 넓은 아파트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도 모두 제 삶의 무대를 펼쳐나가고 저희 노부부가 남은 시간을 조용히 그러나 풍요롭게 보내고 있는 이 공간도 있고요. 그 모든 공간들은 단순히 벽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공간에는 그 시절의 공기가 스며들어 있었고, 그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웃음소리가 벽지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집이란 정말 신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삶을 담아낼 때 그 공간은 비로소 집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난 그냥 지금 이 집에서 이대로 끝까지 살고 싶은데,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정말로요. 지금 이 순간에 평안함, 익숙함,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거센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에 계신 동지들이요.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만, 우리가 그린 청사진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라는 강물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여우를 만나고 뜻밖의 급류를 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흐름 속에서 작은 배 한 척을 저어나가는 뱃사람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은퇴의 순간, 경제적 풍파에 의해 흔들리는 우리의 작은 둥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가는 건강의 적신호, 그리고 때로는 평생을 함께 해왔던 반려자와의 이별, 그것이 죽음이든 혹은 다른 이유이든 그런 날들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무런 예고 편지도 없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처럼,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건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구나. 이건 삶이라는 흐름이, 시대라는 파도가 나를 그곳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너무도 무력합니다. 그때서야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미리 좀 준비해 볼 걸. 그때 그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일 걸. 왜냐고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세대에게 집 한 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건 투자의 결과물이자 모든 노후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청춘이라는 값진 시간을 한 땀 한 땀 정성과 땀으로 갚아온 그 대가이자
남은 인생을 지탱할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 한 채의 선택이 만약 잘못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간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 그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비극을, 그런 깊은 후회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정보나 팁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연륜을 새기듯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스스로에게 새겨야 할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긴 인생을 돌아보며 배우고 깨달은 것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들려오는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평수를 절대로 신분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크다는 것에 어떤 환상을 품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큰 집, 큰 차, 큰 성공, 그 크기가 곧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잣대인 양 생각해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집 평수가 넓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증표처럼 여겨졌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친구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어 무리한 대출을 감수하며 남은 여생을 갚는 일에 매달리면서까지 평수를 늘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짐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전체를 짓누를 수 있거든요. 한번 지금 계시는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하루 24시간 중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고 머무르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침대가 놓인 그 몇 평, 그리고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을 식탁 혹은 소파 한 구석, 그게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공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러나 이제는 잘 쓰지도 않는 물건들, 자식들을 위해 간직해둔 기억들의 조각들, 그리고 미래에 쓸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채워진 다양한 짐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도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와서 자고 갈 때를 대비해서라도 큰 집이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명절이 되어도 요즘 자녀들은 고향에 내려와 하룻밤 자는 것이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공간에서의 삶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들에게는 편안한 호텔의 침대가, 익숙한 도시의 삶의 리듬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온 가족이 모이는 풍경은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이상화된 그림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노후의 황금 같은 사이즈는 18평에서 많아야 25평 사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청소하고 관리하고 정리하고 또 난방하고 하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늙어가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현명한 크기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정년을 맞이하고 고향에 내려가 45평이나 되는 넓은 단독주택을 지으시겠다는 부부였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공간을 두 분이서 매일 걸어다니며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문 닫기만 해도 하루가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경험을,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었죠. 결국 그분들은 마음을 바꾸어 20평 조금 넘는 아담하고 효율적인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께서 전화를 주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정말 살려주셨습니다. 큰 집을 청소하다가 허리가 끊어져 쓰러질 뻔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집이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옷 같아요. 모든 게 손이 닿는 곳에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은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줄이는 데에서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이 점점 간결해지고 본질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물리적 공간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채워질 우리의 삶의 밀도가 중요하죠. 좁더라도 모든 것이 내 손길이 미치고 내 눈에 보이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그것이 진정한 넓은 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진정한 명당이 어디인지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에요. 노년의 강남은 어디일까요? 강남 하면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화려함, 번잡함, 값비싼 땅값, 성공의 상징, 그런 이미지들일 거예요. 돈이 정말 아주 많다면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이 눈앞에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친구요,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후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 푼 한 푼이 눈물과 땀으로 물들어 있는 소중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에게 최고의 입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장담컨대 그것은 바로 복지관 근처입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복지관 하며 의아해하는 표정이 보이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 복지관이에요. 얼마 전 저는 일본에 잠시 머물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그 나라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말이에요. 복지관 근처의 집값이 가장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노인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곳 복지관에는 우리 노년의 삶을 지탱해 줄 모든 인프라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돌봄을 넘어서서 삶에 활력을 주입해 주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단돈 몇천 원, 때로는 무료로 이발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맛깔스런 점심도 먹고 필요한 물리치료나 건강체조도 할 수 있는 곳, 게다가 그림도 그리고 합창도 하며 때로는 단순히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것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노년의 가장 큰 적을 막아주는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제가 만났던 한 일본 노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매일 아침 이 복지관 카페에 오는 것이 출근 같아요. 여기 오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해 주거든요. 그게 제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정말 가슴 찡한 이야기 아닙니까?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빈곤보다도 병보다도 때로는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그 고립감입니다. 복지관은 그 감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장소예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관은 이제 노년의 강남이라고 화려함이 아니라 생존과 생활의 중심지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니 집을 고를 때 반드시 지도에 표시해 보십시오. 셔틀버스가 다니거나 걸어서 15분, 많아야 20분 일 거리에 복지관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명당입니다. 그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약국도 작은 마트도 노인들을 배려한 편의시설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에요. 세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보죠. 집 주변에 꼭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그냥 얼굴을 마주치고 고개만 끄덕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해야 합니다. 나쁜 이웃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없는 고립이라는 현실입니다. 문 앞에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내가 아파서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문 두드리지 않는 그런 공간, 그것은 집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처벌을 내리는 유배지나 다름없습니다. 둘째는 운동시설, 정확히는 걷기 좋은 공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운동은 거의 걷기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그 걷는 길이 시멘트와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고문에 가깝습니다. 무릎과 척추에 전달되는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흙과 나무가 있는 공원, 계절의 변화를 발밑에서 느낄 수 있는 산책로, 그런 곳에서의 걷기는 심장을 뛰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명상이 됩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나무 냄새를 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셋째, 아마도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절박한 기준입니다. 30분 거리 안의 병원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병원은 제2의 집이나 다름없어집니다. 정기검진은 물론이요, 갑작스러운 통증, 예상치 못한 급성 증상,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달려가는 그 30분, 아니 그 1시간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어요. 가까운 병원이 있다는 것, 그것은 노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자식들에게 들이대지 않을 수 있는 자존심입니다. 엄마, 아빠, 왜 병원을 그렇게 먼 데로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하죠. 이 세 가지, 사람, 공원, 병원,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곳은 아무리 좋은 집이더라도 노년을 살기에는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주변 환경 전체가 집을 이루는 거예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준이죠. 실버타운 꼭 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죠. 호텔처럼 깨끗한 시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안전하고 편리한 낙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실제 경험담을 통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죠. 시설은 호텔 같지만 마음은 감옥 같아요. 라는 말. 왜 그럴까요? 그곳은 단일 세대가 모여 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실에 나가도 식당에 가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얼굴이 나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는 어제 잠은 잘 잤느냐, 어디가 아프냐, 어떤 약을 먹느냐로 고정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는 걸까? 아니면 그저 병들고 늙어가는 시간을 버티는 걸까? 누군가가 새끼 식사를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건강을 챙겨준다는 것은 분명한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주체성을 전부 내어주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살아감일까요? 오히려 저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사는 일반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이 노년의 고독사를 막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곳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가 18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요리 동아리, 역사 탐방 동아리, 외국어 공부 동아리부터 IT 강좌까지 젊은 부부들이 옆집 할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드리고 그 할아버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관리사무소 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단지는 10년 넘게 고독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는 노인이 되어서도 사회의 일원이고 싶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를 나누고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싶은 거죠. 실버타운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낙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의 은퇴를 재촉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아름다운 꿈일 거예요. 전원주택입니다. 푸르른 잔디밭, 싱그러운 나무들, 탁 트인 하늘과 고요한 밤하늘의 별빛, 자연과 하나 되어 사는 삶, 그런 로망을 꿈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 역시 젊었을 때 혹은 중년이 되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의 삭막함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조용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은 정말 매력적인 그림이지요. 하지만 친구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주택은 덜컥 샀다가 정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인터뷰를 통해 들은 수많은 사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자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혹은 시골로 내려간 지인들이 있습니다. 첫 해봄과 여름은 정말 낙원이었대요. 공기가 맑고 물이 싱싱하고 모든 게 신선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면서 그림자는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자는 고립감이었습니다. 집 앞까지 닿는 도로는 눈에 덮여 출입이 어렵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는 외딴 곳,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어버렸죠. 도시에서는 지겹다고 느껴지던 사람 소리, 차 소리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말했어요. 선생님, 조용한 게 아니라 적막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제 내면의 공허함이 드러나는 소리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분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년 만에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간구하는 관리의 무게입니다. 아름다운 잔디밭, 그건 스스로 자라서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하는 말 그대로 노예의 일이 됩니다. 작은 텃밭 하나 가꾸는 것도 봄부터 가을까지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든 일인데 넓은 땅과 정원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엄청난 육체적 부담이에요. 우리의 허리와 무릎은 더 이상 그 일을 견디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냉혹한 경제적 현실, 특히 난방입니다. 넓은 단독주집의 겨울 난방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운 난방비를 아끼려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방 한 칸에서만 생활하는 집안의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넓은 집이지만 사용하는 공간은 도시의 원룸만도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예상치 못했지만 가장 무서운 문제, 바로 텃세와 마을 사회입니다. 오래된 마을에는 그들만의 오랜 규칙과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새로운 사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을 발전기금 내라. 공용도로를 너가 막고 있다. 내 나무가 우리 땅에 그늘을 진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커져 결국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오히려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 빠져 정신적으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부디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땅부터 사지 마세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최소 1년, 가능하면 4계절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2년 정도를 월세로 살아보세요. 그곳의 봄, 무더운 여름, 쓸쓸한 가을, 혹독한 겨울을 겪어보세요. 그곳의 이웃을 만나보고 장을 봐보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그래도 여기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다 라는 확신이 선다면 그때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낭만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꿈꾸는 공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와 7번째, 초고층 아파트와 소음입니다. 6번째, 초고층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높은 층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은 정말 장관입니다.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전망의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 같은 노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고층 아파트는 무엇과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중에 매달린 감옥과 같습니다. 장 보고 오지도 외출을 하지도 심지어 쓰레기 버리기도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고층에 사는 것은 극심한 불리함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우리의 다리는 더 이상 20층, 30층을 재빨리 내려올 수 없습니다. 젊은 날의 체력과는 이미 다른 몸입니다. 내 발로 뛰쳐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재난 시 생존 가능성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 소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귀는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을성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별일 아니었던 작은 생활, 소음 윗집의 발소리, 옆집의 텔레비전 소리, 엘리베이터 운행음, 이 모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타인에 대한 배타성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내 공간을 침범하는 소리에 대해 과민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파탄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인생을 매일 분노에 차서 윗집이나 옆집을 저주하며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노후의 집은 화려한 뷰나 현대적인 시설보다 위생적이고 조용한 환경, 그리고 내가 통제 가능한 높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3층에서 5층 사이 적당한 높이에서 땅의 기운도 느끼고 필요할 때는 계단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콘크리트 벽이 두껍고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외부 소음이 적은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 평안을 지켜주는 진정한 사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길게 그러나 아마도 부족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대화의 정수가 되어야겠지요.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복지관 근처로 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곳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화려함 대신 실용성과 공동체를, 값비싼 뷰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선물해 줄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한 끼의 점심, 한 번의 건강 체조, 한 사람의 친구가 수억 원짜리 전망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절대적으로 신경 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승강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 되고
자유가 되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한번 고장 났을 때를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집이 얼마나 높고 위험한 감옥이 될 수 있는지를요. 3층에서 5층 사이 적당한 높이와 튼튼한 계단도 함께 고려하세요. 우리의 다리는 여전히 땅을 딛고 서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이, 고독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나 주거지를 찾으십시오. 동아리가 활발한 단지, 공동 정원이 있는 곳,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풍부한 동네를 찾아다니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이의 귀에 닿고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이의 눈에 띄게 해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1인 가구의 시대, 혼자 사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관의 합창단, 도서관의 독서 모임, 동네 산악회,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안면만 익힌 이웃까지 그 모든 관계의 실타래가 모여 우리를 떠받쳐주는 그물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혹은 단순히 며칠 연속으로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려 줄 것인가? 그 답을 준비하는 것이 수많은 노후 대책 책자를 읽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십시오. 집을 단순히 재테크의 수단, 자산 가치를 불리는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그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그 무엇보다도 삶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은 인생을 펼쳐나갈 무대를 고르고 계십니다. 그 무대가 좁아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니까요. 그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연기할 이야기, 즉 여러분의 일상이 진정한 빛을 발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무대가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편안히 멈춰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 무대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집은 추억의 저장소이자 현재의 평안함이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집은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생활하고 누를 초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집의 평수나 마감재를 고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인생 장면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배경이 좁더라도 따뜻한 정이 스며들고 조용하더라도 외롭지 않으며 비록 간소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명당입니다. 당장 이사갈 생각이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살고 싶은 노년의 풍경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아침에 어떤 커피잔으로 차를 마시고 낮에는 어디를 산책하며 저녁에는 어떤 창문으로 해지는 걸 바라볼 것인지 그 그림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삶의 흔들림은 덜해집니다. 목표가 뚜렷한 배는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일막은 빛나고 때로는 힘겹고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막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평안하며 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황금빛 노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이순재는 아직도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제게도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제 무대,
제 집을 더욱 소중히 가꾸며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연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